오로라의 서가 산책. 2022년 수원 화성 미디어 아트쇼가 진행되었어요. 혹시 다녀오셨나요? 저는 신랑과 수원천을 따라 남문까지 산책을 나갔다가 우연히 보았어요. 전시 구간은 수원 관내 4대문과 수원천 인근에서 다양한 작가가 참여하여 미디어 아트쇼를 준비했다고 하네요. 남문으로 걸어갈 때는 천변에 반짝이는 종이배와 물고기, 다리에 서 있는 라인 등으로 만든 배를 보며 이건 무엇일까 하고 궁금해하면서 갔었죠. 돌아오는 길에는 그 구조물들이 미디어 작품이라는 걸 알게 되었지요. 다리 밑에 작은 꼬마 전구로 장식한 터널에서 연인들이 사랑이 묻어나는 얼굴로 사진을 찍는 모습을 보면서 신랑과 연애할 때 그 설레었던 감상을 되새겨 보았어요. 그때는 그냥 옆에 있기만 해도 뭐가 그리 좋았는지요. 사랑은 우리를 언제나 설레게 하지요. 안녕하세요. 오로라의 서가 산책의 김은양이에요. 오로라의 서가 산책은 다양한 장르의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 있어요. 어떤 때는 그림책이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수필, 어떤 때는 소설이나 시가 되기도 해요. 책 속에 있는 보석 같은 글귀들을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려고 해요. 제가 그 문구를 읽고 감동받은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작은 울림을 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로라와 함께 책 속으로 풍덩 빠져보실까요? 멜로망스 사랑인가봐로 오로라의 서가 산책의 문을 열겠습니다. 너와 함께 하고 싶은 일들을 상상하는 게 요즘 내 일상이 되고 너의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자연스레 따라 웃고 있는 걸 너의 행동에 설레어 하고 뒤척이다가 지새운 밤이 많아지는데 이건 누가 봐도 사랑일 텐데 종일 함께 면질릴 텐데 나 돌아서도 온통 너인 건 아무래도 사랑인가 봐. 점점 너와 하고 싶은 일들 생각하면서 하루 보낸 날이 많아지는데 이건 누가 봐도 사랑일 텐데 종일 함께 면질릴 텐데 나 돌아서도 온통 너인 건 아무래도 사랑인가 봐. 너의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따라 웃는데 이 정도면 알아줄만 하잖아. 너도 용기 낼만 하잖아. 나만 이런 게 아니라면 우리 만나
멜로망스는 멜로와 로맨스의 합성어로 만든 그룹 이름인데요. 정동환, 김민석, 2인조 남성 듀엣이죠. 정동환은 작곡, 편곡, 피아노를 맡고 있고 김민석은 작사, 작곡, 보컬을 맡고 있어요. 주로 팝, 발라드, R&B 장르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2015년 데뷔를 했고요. 2017년 9월 16일 유희열의 스케치북에서 부른 선물이라는 곡이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면서 대중의 인기를 얻기 시작했어요. 멜로망스는 재미있는 별명도 있는데요. 믿든 멜, 발음이 조금 어렵네요. 믿고 듣는 멜로망스의 약어지요. 보컬인 김민석은 3옥타브 파까지 진성으로 부르는 실력자로 음색과 표현력이 출중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음원으로 듣는 것보다 라이브가 더 소름 돋는다고 할 정도예요. 공기 반, 소리 반의 정석이라고 하지요. 정동환은 피아노 실력자로 대중음악에서 국악, CCM의 다양한 장르에서 연주와 작곡, 편곡을 하며 실력을 인정받고 있어요. 지금 들으신 사랑인가봐는 지난 2월에 방송됐던 산에 맞선 OST 곡으로 특별 트랙곡이네요. 오늘의 책. 오로라의 서가 산책에서 오늘의 책 소개해 드릴게요. 지난 방송에서는 연은글과 차례를 소개해 드렸어요. 저는 연은글을 읽고 작가의 솔직함과 유머에 반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이번 시간에는 구스미 마사유키의 먹는 즐거움은 포기할 수 없어의 본문 내용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이 책에는 26개의 음식에 대한 소개 글이 있어요. 참 새로운 표현 방식을 사용했구나 감탄하면서 읽고 또 읽게 되는 매력이 있는데요. 어떤 음식은 우리에게 익숙하고 어떤 음식은 생소한 것도 있어요. 평소 알고 있던 것과 다른 것도 있고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은 일본 사람들은 소식한다 였는데요. 이 글들을 보면 결코 소식하지 않을 것 같아요. 특히 생선회의 경우 일본인들은 생선회를 소스를 찍지 않는다. 쌈도 안 먹고 생선회를 씹다가 약간의 비린맛이 올라올 때 젓가락으로 와사비 간장을 살짝 찍어서 먹는다 라는 소리를 들어서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볼이 미어지도록 한가득 쌈을 싸서 우물우물이라는 문구를 읽으니 마치 우리들이 먹는 방식이 머릿속에 그려지면서 의아스러워지더라고요. 26개의 음식들 중에서 여러분께 들려드릴 글 2가지 음식을 골라봤어요. 제가 고른 글은 무와 두부예요. 무는 다른 재료의 배경이면서 주 재료의 맛을 한층 더해준다고 썼는데 글을 읽으면 왠지 숙연해지는 기분이랄까요? 생활 속에서 우리는 무 같은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잖아요. 나의 공도 나의 것으로 자신의 공도 내 덕분이라고 말해주는 상사가 있다면 직장에서의 시간들이 얼마나 신이 날까 상상해 보게 되었고요. 두부는 작가의 두부 예찬을 듣고 반했어요. 글은 이렇게 쓰는 거지 싶더라고요. 새하얗고 가기 시원하게 우뚝 솟은 직육면체의 상쾌한 분위기, 심플하고 의젓하며 그렇지만 섬세하고 다소곳하며 시원스럽고 지적이며 위험하다. 연약하게 보이나 강한 의지를 지녀 늠름하게도 보인다. 두부는 이런 찬사를 받고 자존감이 하늘 위로 두둥실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작가처럼 누군가에게 이 정도의 격려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게 되네요. 캔이 부릅니다. 뭘 원해?
설마 너일 줄은 몰랐는데 싫은 척해도 느낌 왔잖아. 내가 아닌 누가 있을 건데 너의 눈앞에 답이 있잖아. 너를 스쳐간 사람 중에 나만 한 남자는 없을 거야. 내게 원하는 걸 말해. 뭐라도 해줄게. 평생 날 가질 기회 줄게. 좀 더 솔직하게 말해. 내 손 잡아도 돼. 이제 내 옆은 너의 자리니까. 왜 넌 그냥 웃고 있는 건데 그 어느 때보다 진심이 않아. 네가 처음은 아니지만 마지막이 되면 좋겠어. 내게 원하는 걸 말해. 뭐라도 해줄게. 평생 날 가질 기회 줄게. 좀 더 솔직하게 말해. 내 손 잡아도 돼. 이제 내 옆은 너의 자리니까. 처음 우리 만나버린 그 순간 모든 것이 정해져 버린 거야. 알잖아. 아무 걱정 안 해도 돼. 나만 믿으면 돼. 네가 힘들 땐 안아줄게. 나는 절대 후회 안 해. 너라면 완벽해. 이제 내 맘은 네가 전부니까. 본문 낭독해 드릴게요. 작가는 무에 대해 극찬해요. 나의 해방일지에서의 주인공 여자는 남자 주인공에게 자신을 추앙하라고 말하는데요. 그 대사처럼 작가는 무를 추앙하네요. 궁극의 감칠맛을 내면서도 생색내지 않는 너그러운 녀석. 공동의 과제물을 만들 때 앞에 나서지 않으면서도 묵묵히 자신의 역량을 발휘해서 우리 팀에게 A+의 영광을 안겨주는 친구를 칭찬하는 말처럼 묵직하고 진하네요. 무를 어떻게 추앙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작가는 글의 시작을 그림으로 해요. 큼직한 무를 뿌리를 왼쪽 방향으로 그려놓고 위에 위대하다라는 글자를 무 그림의 70%를 차지할 만큼 크게 썼어요. 하단에는 먹는 방법을 레시피처럼 쓰는데요. 무 본연의 맛을 느끼고 싶다면 무즙 더하기, 간장 더하기, 따뜻한 밥. 다음 줄에 무조림이 곁들여진 메인 요리는 무조건 맛있다 라고 썼어요. 자, 시작합니다. 낭독할 때는 중간에 생략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작가의 저작권을 보호해 드려야 하니까요. 의미가 전달되는 범위에서 중략하며 낭독하겠습니다.
잡지 기획 촬영으로 점심이 늦어졌다.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낯선 정식집으로 무작정 들어갔다. 소 간 부추볶음 정식을 주문하고 따로 단품으로 구운 김과 무즙을 시켰다. 그랬더니 소간 부추볶음이 나오기도 훨씬 전에 밥과 된장국과 무즙이 먼저 나왔다. 뭐야, 센스 없는 가게군. 허나 나는 더는 참을 수가 없어 무즙에 간장을 뿌린 뒤 밥에 올려 허겁지겁 먹었다. 그런데 이게 깜짝 놀랄 정도로 맛있었다. 무즙 그 자체의 단맛이 간장에 두드러져 뜨끈뜨끈한 밥 위에 향이 일었다. 서늘한 무즙과 따뜻한 밥이 입 안에서 만나니 젓가락이 쭉쭉 뻗어나갔다. 무는 아주 맛있다. 그걸 제대로 모르고 있었다. 의외로 대부분의 사람이 그 대단함을 모르고 있지 않을까? 무가 있어서 맛있는 음식임에도 마치 무를 없는 존재처럼 취급한다. 이 꽁치는 기름이 올라 맛있네 하고 말이다. 절임 채소도 오이나 가지장아찌에 비해 단무지는 한 단계 아래로 보고 있지 않은가. 먹으면 아작아작 소리가 나서 주름이 보기 싫어서 이런저런 이유로 곁눈질하면서 멀리하고 있지 않은가. 칭찬할 때도 고향의 맛이나 즐거운 맛 정도로 매듭짓고 싶어하지 않는가. 아무래도 무의식적인 무에 대한 멸시를 느낀다. 여성의 두꺼운 다리를 무다리라고 부른다. 왜 하필 무냐? 최근에는 별로 쓰지 않은 말이지만 야구 방망이를 휘두르는 방식 중에 볼인 공을 위에서 내리치듯이 무리하게 치는 것을 무백이라 부르며 비웃어댔다. 서투른 모습의 대명사. 왜 그게 무백이냐? 당최 모르겠다. 무라는 이름이 안 좋은가? 동물계의 돼지처럼? 같은 무리의 채소와 비교해보자. 당근, 영리한 느낌? 쓸데없는 말은 짓거리지 않지만 한번 입을 열면 반론의 여지가 없는 의견을 조목조목 말할 것 같다. 우엉. 이것도 촌스러운 시골티가 나지만 소리를 내어 발음하는 순간 뭔지 모르게 프랑스어를 말하는 것 같은 교양이 느껴진다. 그에 비해 무, 한자로 큰 뿌리, 그대로다. 히라가나로 써도 다이콘, 의욕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살갗이 희며 약간 오동통해서 발이 느릴 것 같다. 센스가 없을 것 같은 느낌? 단체의 리더로는 고려하기 힘든 유형. 하지만 이렇게까지 말해도 당사자인 무는 가만히 엷은 웃음을 띠고 있을 뿐이다. 무는 좋은 녀석이다. 위대하다. 그저 조용히 가치 있는 식재료를 대우해준다. 음식에 무가 들어가면 맛의 깊이가 달라진다. 주변의 맛에 배어 메인 재료의 맛을 최대로 끌어올린다. 그 허용량이 엄청나다. 너그럽다. 싸우지 않는다. 받아들이고 평화적 해결에 이른다. 이파리는 된장국이나 볶음 요리에, 껍데기는 조림으로 버릴 게 없다. 이렇게나 활약하고 있으면서도 돋보이려 하지 않는다. 가만히 주어진 일을 수행하고 있다. 생색 한번 내지 않고 기꺼이 자신의 감칠맛을
내어준다. 지금이야말로 이 무의 위대함을 배워야 할 시대이지 않을까? 무는 위대하다. 모두들 여기에 있는 무에게 더욱 주목하라. 내가 정색하며 이렇게 소리치면 정작 당사자 무는 그렇겠지? 그만해. 수줍어하면서 내 손을 잡아당길 듯하다. 착하고 힘이 세고 멋진 녀석. 정말 좋다. MC목이 부르는 NU 듣고 오실게요. 네 생각이 나서 갈 곳도 없이 걷고 있어. 또 다시 널 불러. I'm fine and you 그럭저럭 잘 지내 넌 어때 And you and I say 사실은 보고 싶어 하는 말 I and you 둘 다 이미 지나버린 사람 또는 바람 Why am you Why 서럽게 확실한 건 그대가 나보다 사랑의 바디 확률이 높다는 거야 변하기 시간이 필요한 듯해서 생각보다 오래 아플 것 같다는 거야 아직도 숨소리에마저 반응이 가능해 이제는 너도 움직일 차례 I'm fine and you 그럭저럭 잘 지내 넌 어때 And you 네 생각이 나서 갈 곳도 없이 걷고 있어. 숨이 차오를 듯 다시 쏟아져 버린 눈물이 또다시 불러 바람 불어 기꺼이 날 흔들려줄 테니 And you 사랑은 질문과 답이 달라 한쪽이 치우치기 쉬운 결론 죽을 만큼 사랑했던 사람 없이도 사람은 결국 살아남는 걸로 내 구역의 왕이 그였던 시절 그게 몸소리치도록 싫었던 거죠 영원했던 사랑도 이제는 별로 감흥도 없어 어느새 잊혀져 가죠 I love you all thank you 이 노래 누굴 생각하면서 가사를 쓴 거냐고 난 이런 질문 몇 번을 들어 그게 누구든 내 진실을 말했다고 And I and you 의미 전설이 되어버린 I and you 이걸 다 기억하니 웃겨 너를 가사로 쓰는 내가 웃겨 And you 네 생각이 나서 갈 곳도 없이 걷고 있어. 숨이 차오를 쯤 다시 쏟아져 버린 눈물이 또다시 불러 바람 불어 서럽게도 무너져 버리는 내가 숨을 감추는데 또다시 널 불러 나는 흥이 많은 놈이지만 눈이 많아 그리고 갚을 사람들이 빚이 많아 나 매일 눈을 감어 나 눈을 감어 우린 서로에게 빚이 많아 너는 내가 사이제로 지면 흠이 많아 너 역시 갚을 사람들이 빚이 많아 너도 눈을 감어 너 눈을 감어 우린 서로에게 빚이 많아 And you 네 생각이 나서 갈 곳도 없이 걷고 있어. 숨이 차오를 듯 다시 쏟아져 버린 눈물이 또다시 불러
잘 지내 넌 어때? And you and I say 사실은 보고 싶어 하는 말 And I and you 둘 다 이미 지나버린 사람 또는 바람 사람 또는 바람 사람 또는 바람 사람 또는 바람. 아, 저도 이렇게 추앙해주는 사람 옆에 두고 싶어지네요. 이번에는 두부 예찬 들어보세요. 두부. 담백함 속에 숨겨진 엄청나게 깊은 맛. 그 참맛을 알아버렸지 뭐야. 심플한 1인분의 물두부를 내는 가게가 좋다. 본연의 맛을 느끼고 싶다면 양념 없이 먹어볼 것. 담백한 두부 요리 더하기 따뜻한 사케는 최강 조합. 두부 모서리에 머리 박고 죽어. 이런 싸움 대사가 있다. 한데 나는 두부 모서리가 좋다. 그 샤프한 직각이 아주 기분 좋다. 최근 오세도우나 순두부처럼 일반 두부보다 비싼 두부가 많다. 간장을 뿌리지 말고 그대로 드셔보세요. 이런 말을 자주 듣는 녀석. 하라는 대로 해서 먹어보면 확실히 선명하게 콩의 맛이 느껴져 맛있다. 향도 고소하다. 하지만 나는 왠지 재미가 없었다. 방금 깨달았다. 오세도우나 순두부에는 모서리가 없군. 둥근 접시나 얇은 원통형의 폴리에틸렌 그릇에 조금 야무지지 못한 느낌으로 놓여있다. 너무 부드러워서 자신의 체중을 지탱하지 못하는 느낌? 이렇게 위태로운 음식을 나무 스푼으로 먹는다는 것도 부담스럽다. 내게는 날카로운 직각으로 부드럽게 날이 서 있는 두부가 안성맞춤이다. 힘이 있는 두부 가게를 운영해온 장인이 감으로 만든 투박한 두부가 좋다. 어릴 때는 두부를 맹숭맹숭한 음식이라 여겼다. 다른 음식을 먹는 김에 같이 먹는다는 느낌이었다. 그것이 이제는 두부라는 말만 들어도 입 안과 마음 속에서 조용한 행복감이 두둥실 떠오른다. 지극히 옅은 맛 속에 숨겨져 있던 대두의 깊은 맛. 그 참맛을 나는 알아버렸다. 새하얗고 가기 시원하게 우뚝 솟은 직육면체의 상쾌한 분위기. 심플하고 의젓하며 그렇지만 섬세하고 다소곳하며 시원스럽고 지적이며 요염하다. 연약하게도 보이나 강한 의지를 지녀 늠름하게도 보인다. 오늘 밤 물두부에 한잔 할까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이미 해롱해롱이다. 배추니 쑥갓 따위 없어도 된다. 작은 냄비에 국물용 다시마를 한 장 깔고 물을 채워 사각으로 자른 두부를 조심히 쏙 넣고 화로에 올린다. 양념은 가다랑어 포에 간장, 고명은 잘게 썬 파 이상. 이것으로 끝. 물이 끓어 냄비 속의 두부가 기우뚱거리면 완성이다. 배가 고플 때는 물두부에 흰 밥을 먹는 것도 좋다.
밥을 먹을 때의 두부라고 하면 보통은 된장국에 들어있는 두부를 떠올린다. 밥에 물두부라니 백과 백. 그저 담백하기만 할 뿐 감칠맛이 없어 시시하게 여겨진다. 메인으로서 역부족인 이미지가 있다. 그런데 웬걸 이게 깊다. 충분히 포만감도 있다. 간장과 가다랑어 포와 파의 대활약으로 깊이와 크기가 있는 맛의 조화를 이룬다. 특히 잘게 썬 파는 일본 요리에 셀 수 없이 많이 사용되는데 물두부에서의 활약은 놀라울 정도다. 향도 그렇고 부드럽게 씹히는 식감도 그렇고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 냄비에서 두부를 젓가락으로 잘라내듯 꺼내 파와 양념을 듬뿍 찍어 밥에 올려 먹는다. 가만히 음미하면 깊은 맛이 올라온다. 여기에는 대두와 쌀과 가다랑어와 다시마와 파, 콩과 곡물과 생선과 해초와 잎사귀, 더 말하자면 태양과 바다와 대지의 미네랄이 전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정말이지 물두부는 굉장하다. 우리에게는 익숙한 음식은 아니네요. 두부를 어찌나 사랑하는지. 사랑하는 연인에게 고백하는 것 같아요. 작가는 물두부 먹는 법을 4컷 만화로 그려두었네요. 1인용 화로에 두부를 올리고 두부님들이 꿈틀꿈틀 흔들리기 시작하면 딱 좋은 때라고 하며 타이밍이 중요해란 제목을 달았네요. 물두부도 사랑도 적당한 타이밍이 중요하겠지요. 버스커의 사랑은 타이밍. 완벽한 상황 속 인연의 끝을 각자의 상처들은 각자의 인연으로 추억으로 만들어 잔잔한 상처들이 각자의 인연으로 생각해보면 정말로 우린 아마 인연이 아닌가 봐. 내가 있어야 할 순간에 내가 있었더라면 운명이란 인연이란 타이밍이 중요한 건가 봐. 내가 있어야 할 순간에 내가 있었더라면 그때 평범한 사랑 속 인연의 끝을 각자의 상처들은 각자의 기억으로 추억으로 만들어 잔잔한 상처들이 각자의 기억으로
각자의 기억으로 생각해보면 정말로 우린 아마 인연이 아닌가 봐. 내가 있어야 할 순간에 내가 있었더라면 운명이란 인연이란 타이밍이 중요한 건가 봐. 내가 있어야 할 순간에 내가 있었더라면 그때 사랑이 지나갈 때면 떠오르고 마는 너 사랑이 떠나갈 때면 난 모르게 그때 책장이 더 이상의 책을 수용할 수 없을 만큼 몸집이 불어나고부터는 도서관 책을 선호하게 된 저에게 구스미 마사유키의 먹는 즐거움은 포기할 수 없어는 오랜만에 구매 욕구를 불러일으키네요.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왜 이 글들이 이렇게 시처럼 와닿는지 알 수가 없네요. 아마도 작가가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구절이나 방식을 절묘하게 글로 표현했기 때문이겠지요. 아무래도 책장에 책들을 꾹꾹 눌러 다이어트 시켜야 할까봐요. 그 공간에 이 책을 모셔와야 할 듯 하네요. 음식에 대한 작가의 예찬을 들으며 나는 누군가에게 이 정도의 예찬을 표현한 적이 있나 생각해 보게 되네요. 어쩌면 이렇게 예찬하고 싶었지만 표현 방법을 모르고 있었을지도 모르지요. 책을 곁에 두고 표현 방법을 배워보려고 해요. 우리는 나와 같은 감성을 만났을 때 이렇게 동기화되지요. 구스미 마사유키의 먹는 즐거움은 포기할 수 없어에 여러분을 동기화시키는 구절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로라의 서가 산책,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든 행운과 긍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길. 행복 충전!